자, 먼저 이제 저희가 색 보정하는 부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색 보정하는 부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영상들이 저희가 이 영상 부분을 좀 많이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도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선택해서 색상을 이제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갔다 왔으면은 만약에 첫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막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날은 갑자기 날씨가 이제 뭐 비가 좀 내렸다든지 그래서 살짝 좀 어두운 느낌이 든다든지 우중충하다든지 이런 색감들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인 경우 이제 날짜가 달라서 색상이 좀 다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나눠서 색상 보정을 비슷하게 맞춰줄 따로 작업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같은 날이라든지 같은 날에 진행이 됐다든지 촬영이 아니면은 뭐 비슷한 뭐 그 다음 날에도 날씨가 똑같이 좋아가지고 같이 잘 찍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뭐 색상 보정을 한 번에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하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 부분 여기 들어오시면은 프로젝트 여기 부분 들어오셔서 여기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뉴 아이템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 불러주시고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요거를 이제 불러주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요렇게 이제 사이즈 이제 위드스 헤이트 부분이나 요런 부분은 이제 기본 시퀀스 요 사이즈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요 타임 베이스 요거는 자 30프레임 요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30프레임으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자 요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나왔으면요. 얘를 여기 제일 위에, 레이어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자, 이 비디오 항목이 새로 하나, 트랙이 하나 더 생기면서, 자, 이쪽에다가 놔주시면은 비디오 트랙이 하나가 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4번이. 그리고 얘는 길이를 처음과 끝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 보정이 들어갈 범위를 얘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배치까지 되셨으면은 여기 인터페이스를 좀 바꿀게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여기 상단에 요거 눌러주시고요. 요거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입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 컬러 항목이 있어요. 컬러.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자막 넣는 부분 좀 하면서 여기 이제 캡션 요 부분 좀 들어갔었는데 자, 이번에는 요 컬러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여기 위에는 뭐 루메트리 스코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이펙트 컨트롤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펙트 컨트롤 아직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들어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들어가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기능을 하나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여기에 이펙트가 추가가 돼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색감을 좀 보정하고 싶은 영상 있는 위치에다 인디케이터 좀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요거 어저스먼트 레이어 지금 배치를 해준 이 클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위에 보시면은 루메트릭 컬러라고 하는 요 항목 안에 소스 어저스먼트 레이어 안에 오키나와 1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 레이어 이름이, 그러니까 클립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이제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클립을 자르고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클립들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많은 클립들이. 그 많은 클립들을 막 이렇게 붙이시다 보면은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을 해놓게 되면은 그거 나중에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잡아서 이 효과를 넣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것도 프리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세팅을 해주면은 금방 넘어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클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주시면 내가 넣고 싶은 범위 직접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베이직 커렉션부터 자 비네트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6개의 항목이 있는데 6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 한 요 5가지 요 항목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색을 바꿔준다거나 채도 조절을 해준다거나 밝기 조절을 해준다거나 자, 요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이게 얼마만큼 좀 약간 얼마나 세부적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 다루셔도 색상은 어느 정도 이제 괜찮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베이직 커렉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눌러서 아직은 지금 효과가 들어가져 있지 않은데 자, 먼저 이 부분 잡아주겠습니다. 자, 오토는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쓰고 여기 화이트 밸런스 제일 중요해요. 이 화이트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작가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나 이제 촬영을 하실 때 그 어떤 색상을 베이스로 잡아줄 것이냐. 이제 이거는 뭐 노란색을 베이스로 잡겠다 그러면 그 노란색도 어떤 노란색이냐. 약간 레드 계열이 많이 가미가 된 거냐 아니면 그린 계열이 많이 가미가 된 거냐 해서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흔히 아는 화이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백색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딱 삼아줘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잡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흰색인지 여러분들이 여기 아이드로퍼 툴, 요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요거 가지고 그 부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여기 판에 있는 요 부분이 화이트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에서도 있죠. 요 화이트 부분. 요 화이트 부분을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흰색이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변 색상들이 흰색 부분을 이제 찝어준 부분을 화이트로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변화된 만큼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숲속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에는 또는 사진에는 약간 초록색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바다에서 찍게 되면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미가 된 부분을 자동으로 얘가 어느 정도는 보정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지금 살짝 좀 어둡기는 한데 화이트 밸런스가 화이트가 될 부분을 이 스포이드 툴로 가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찍어 보면 색이 약간 변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 루메트리 컬러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찝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베이직 커렉션 부분 요거 있죠. 여기 지금 수치가 좀 변하기는 했거든요. 템퍼러처하고 틴트 부분이 색이 변하기는 했는데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껐다 켰다 해주시면은 살짝 변화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지는 않아서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찍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찝어 주게 되면은 자, 노란색을 화이트라고 잡아주고 그리고 주변 색상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이트가 되는 부분을 이걸로 먼저 찝어주게 되면 전체적인 그 색 고정 부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꼬여버리니까 리셋 한번 눌러주시고, 자, 화이트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들 찝어주시면 여기 살짝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템퍼러처라는 부분하고 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템퍼러처는 색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색온도. 그리고 틴트 부분은 자, 채도 정도 이제 요 두 가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채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템퍼러처도 이제 밑으로 내리면 색이 좀 많이 파란색으로 올라가면 따뜻하고 그리고 틴트 부분도 내려가면 약간 초록빛이고 여기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마젠타 색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으면요. 색상이 그레이가 됩니다. 그레이가 돼요. 자, 그리고 블루하고 옐로우하고 섞어도 거의 그레이에 가까운 색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의 1대1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지고 보면 아니면은 뭐 어떤 건 좀 밝고 어떤 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옐로우하고 블루 같은 경우는 밝기 차이도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감 뭐 색상 물감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섞이게 되면 일단은 그레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 보색 관계의 그 색상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틴트가 약간 초록색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 템퍼러처 이 부분이 약간 주황빛으로 좀 이렇게 가게 되면요. 약간 채도도 두 개가 거의 이제 보색에 가까운 색상이기 때문에 보색에 가깝기 때문에 채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색 보정이 들어갑니다. 톤과 색 보정이 같이 들어가죠. 자, 이 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츄레이션 부분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채도도 떨어진다고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 세츄레이션 채도 값이 또 따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좀 선명해지고요. 올라가면 색상이 되게 안 이뻐집니다. 떨어지면 채도가 떨어지면서 흑백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약간 감성적인 영상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내고 싶다. 뭐 세피아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여기서 채도를 좀 떨어뜨려 주시고 약간 주황빛으로 좀 올려 주시면은 자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 보면은 다른 부분도 지금 똑같이 약간 이 주황빛이 감도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초록빛이 많이 감도는 영상에서 주황빛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영상 자체가 일단 따뜻함이 생겨요. 영상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익스포저,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뭐 화이트, 블랙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단어라는 정도는 이제 거의 익스포저라는 부분, 요 부분일 텐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나 좀 생소한 단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익스포저라는 요 부분, 요 항목을 보시게 되면 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카메라에서도 노출도, 그러니까 노출이 많으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노출이 적으면 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빛이 조금 들어오면 어두워진다는 얘기고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밝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로 따지면 이제 조리개의 개념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 밝아집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져요. 익스포저가 떨어지면 자 어두워져요. 그래서 요거 익스포저를 살짝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그 필름 카메라 부분을 좀 이제 수업을 이제 듣고 필름 카메라 이제
촬영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뭐 대부분 어느 뭐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누구는 뭐 조리개 값을 마이너스 1을 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1을 놓고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1 정도, 익스포저 한 1 정도나 저희가 촬영할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 정도거든요. 요 정도.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어두운데 이런 이제 실내 안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잘 찍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을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 빛을 많이 그만큼 받아내기 위해서 찰칵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진을 찍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간 블러 처리가 돼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영상 자체 밝음과 어둠 요거 조절을 해주는 기능 정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 너무 올리면 이렇게 타버리니까 너무 올리면 타버리고 너무 내리면 또 어두워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이쁜 것 같다 색감이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에다가만 맞춰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기본적으로 그냥 1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부분인데 콘트라스트 부분은 이제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잡아주고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이제 진하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은 머리숱이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 같은 사람은 사진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좀 올려주면은 자, 머리 속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진다든지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어둡게 잡히기 때문에 머리가 또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여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티가 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바지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컨트라스트를 좀 올려주시게 되면은 자, 올려주시게 되면 진한 부분은 더 진해지고 여기가 좀 그렇게 티가 안 나네요. 자, 올려놨더니 색상이 이렇게, 그죠? 블랙 부분은 검은색으로 더 표시가 되면서 뭐 주름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보이고요. 흰색, 하얀 부분은 더 밝아지고요.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의 경계 라인이 굉장히 진해지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상이 강해집니다. 근데 콘트라스트도 또 너무 올리시면 또 타버려요. 그러니까 타버린다는 얘기가 픽셀이 찢어진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이 깨진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콘트라스트 부분을 낮추는 쪽보다는 올리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해요. 하이라이트하고 화이트, 섀도우하고 블랙이 좀 비슷합니다. 요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잡아주는 거고요.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또는 색을 빼주는 거니까 어둡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밝고 어둡게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뭐 거의 2배의 효과가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올리면은 흰색 부분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을 내리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부분을 올린다고 해서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부분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섀도우가 떨어지고 블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두운 부분이 진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 자, 밝은 부분은요.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 굉장히 영상이 뭔가 타오르죠, 그죠? 굉장히 뭔가 얼굴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하이라이트, 화이트 좀 어느 정도 좀 잡아주시고 여기도 조금씩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거의 뭐 많이 조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자 부분이 더 여기가 어둡게 잡히는 거죠. 이 부분 블랙 부분을 더 어둡게 섀도우 부분 어둡게 잡아주면 그림자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잡히는데 여기가 지금 구분이 별로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톤이나 색감, 간단한 색감이나 이런 이제 간략하게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분위기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 이제 베이직 컬렉션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여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여기 들어오시면은 먼저 처음에 이제 룩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현재 보이는 이 영상 이 부분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이 룩이라는 부분 요걸 눌러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뭐 보면은 뭐 본다라기보다도 그냥 하나하나씩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룩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눌러서 색감이 여기 바뀌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눌러 보시면 색감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직 여기에 적용이 된 건 아닙니다. 자 또 오른쪽으로 눌러서 계속 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가 여러분들이 요거 색감이 좀 마음에 든다, 쓸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거 안 쓸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안 쓸 거면은 그냥 안 건드리시면 되는데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적용이 돼요. 여기에 클릭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 색감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안 쓰고 내가 직접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 메뉴에 있는 논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논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색감을 보정을 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경우 인텐시티라는 이 부분 내가 얘를 얼마만큼 적용을 시켜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은 자, 요 효과가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얘를 줄여주시면은 조금만 적용이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안 쓰는 쪽으로 다시 갖다 놓고 자 여기 어저스먼트 요 부분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얘가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페이디드 필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상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걸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는 거 있죠. 약간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을 만들어줘요. 좀 약간 옛날 필름 같은 느낌을 낼 때 색감 여기는 이제 색감 보정이니까 옛날 필름 느낌 그렇게 내준다라는 것보다는 옛날 필름 같은 색감 느낌을 살려준다라는 거죠. 요 이제 페이드 필름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자 샤픈이라는 부분 요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2D 이제 포토샵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 자 샤픈이라는 부분은 약간 좀 선명함을 좀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선명함을 자 문제는 얘가 선명함이 문제가 높아지게 되면요 자 뭔가 이제 끄트머리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끄트머리 부분들이 약간 그리고 영상이 좀 많이 안 이뻐져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딱딱 끊어지는 딱딱한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요 샤픈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만 그러니까 경계 라인을 조금 더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경계 라인을 이런 부분들 이제 경계 라인 이런 것들 좀 잡아주는 기능인데 뭐 샤픈 이제 적당히 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얘를 줄이면은 약간 뿌옇게 됩니다. 그런 경계 라인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살짝 이제 약간 조금만 좀 마이너스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플러스 값으로 주셔도 돼요. 근데 뭐 영상 거의 뭐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치를 좀 한 10 이내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브런스 요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요건 이제 채도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색상에 채도가 낮은 색상들이 좀 있어요. 채도가 낮아지려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상에 어, 화이트나 블랙이 섞이면 일단 채도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파스텔 톤 같은 거 있죠? 파스텔 톤 같은 경우는 채도가 굉장히 낮은 색상이에요. 그죠? 채도가 화이트가 많이 섞인 거기 때문에 대신에 채도가 낮지만 명도가 높은 거죠. 채도라는 부분은 이제 거의 선명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바이브런스는 이제 채도가 낮은 부분을, 그러니까 채도 값이 낮은 색상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티가 여기서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좀 찾아보면, 자, 저 빨간 부분이 채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죠? 그래서 약간 피부 색상을 보정을 할 때도 좀 많이 사용한다고는 해요. 이 바이브런스 부분을 피부톤 조절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는 하니까 자, 요것도 이제 조절하시면서 어떤 부분의 색감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지 지금 원본은 거의 요 정도 색감이거든요. 원본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서 느낌 한번 낮은 채도 부분이 좀 고정이 들어가는 부분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채도 값이에요. 위에 이제 베이직 코렉션에서도 있었죠. 요 세츄레이션 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여기에서도 요 세츄레이션 값으로 이제 채도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는 기능으로 자, 흑백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색상을 섀도우 틴트 그러니까 그림자 부분에 색상을 가미하는 필터를 집어넣는 기능이에요. 여기는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에 색상을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진하게 색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찢어져 버려요. 컬러가.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적당히 아주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좀 색을 가미해주는 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을 좀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필터 색상을 좀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 조금씩 너무 최대치로 가게 돼버리면은 이제 색상이 너무 안 이뻐지니까, 그래서 조금씩만 이렇게 좀 가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주변의 색상에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이 제 거 영상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에 지금 레드 계열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레드 계열을 조금 더 살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레드 계열을 좀 더 진하게 더 잡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가게 되면 색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섀도우 부분에 붉은색이 좀 빠지면서 그죠? 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일단 빨간색이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살짝 노란색으로 좀 줘서 주황빛이 좀 감돌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약간 그리고 초록색으로 가도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색에 약간 필터를 좀 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틴트 밸런스 이 부분도 보면은 요 두 개 기능 중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섀도우 값이 조금 더 강한 거, 플러스 값으로 가면 하이라이트 값이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도 자, 요것도 한 번씩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 커브 안에 있는 기능들인데요. 뭐 제가 주로 쓰는 기능들은 이 부분이에요. 주로 쓰는 기능은 왜냐면 이제 뭐 포토샵이나 에펙이나 이제 거기랑 이제 비슷한 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 보정을 할 때 이제 좀 이쪽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 하나만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색이 이제 조절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뭐 채도 조절은 뭐 따로 잡아줘야 되지만, 따로 잡아주는 쪽이 낫지만, 이제 색 보정 쪽은 요 정도만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RGB 커브라는 부분에서 이제 네 가지, 여기 동그라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RGB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자, 화이트가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요. 자, 여기를 올렸을 경우 가운데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 익스포저랑 기능이 똑같죠. 전체적으로 영상 색감이 올라갑니다. 요게.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쪽 위쪽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아래쪽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요. 이건 또 무슨 기능이냐? 콘트라스트가 돼버려요. 콘트라스트 수치가 올라간 거랑 같은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화이트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하는 기능으로 이제 콘트라스트 효과를 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올라가면요. 어두운 부분이 조금 밝아지고요. 밝은 부분은 좀 어두워지고 이렇게 또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제 밝은 부분과 이쪽 부분 이제 어두운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을 좀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점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색감 살짝 이렇게 밝게 좀 조절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콘트라스트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잡히고 밝은 부분은 밝게 잡힙니다. 자, 위에서 했었던 그 기능들이 지금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레드입니다. 이 레드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요.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돌아요. 자, 반대로 내려주게 되면요. 자, 초록빛이 감돌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올렸을 때 내렸을 때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저희가 첫 수업 때 약간 그 색상 집어넣는 부분에서 컬러 밸런스라는 부분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어, 자,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색상환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요. 자, 레드 계열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빨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레드 계열이 좀 진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가게 되면요. 요 청록색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청록색. 그 다음에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도 요 부분도 여기서 그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초록빛이 많이 감도는 거고 반대로 가게 되면은 마젠타 쪽으로 자줏빛이나 보랏빛으로 약간 감돌게 되는 거죠. 자, 블루 여기 나오죠. 이 블루 부분 얘도 파란색으로 가냐 아니면 주황빛 옐로우 그러니까 오렌지나 옐로우 쪽으로 가느냐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얘를 약간 색감을 아까도 이제 처음에 진행했었던 것처럼 마젠타 느낌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레드 계열을 살짝 올리고 블루 계열을 살짝 내려주면은 주황빛이 감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지금 상태에서는 채도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채도만 따로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 또 여기 보시면은 휴 세츄레이션 커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츄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세츄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내려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이렇게 채도가 떨어지는 거죠. 뭐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여기 세츄레이션 vs 세츄레이션 이렇게 있는 항목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그냥 라인 자체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으로 전체적으로 채도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채도를 살짝 내려놓고 다시 위로 가서 여기서 색감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자 주황빛을 감시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상 자체가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죠. 자, 이런 기능으로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커브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얘는 휴랑 세츄레이션 부분이에요.
그리고 컬러는 여기 블루 계열에서부터 그린 계열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레드 계열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레드 계열. 채도를 좀 한번 더 뭐 올려보든가 떨어뜨려보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드 계열 포인트를 한번 찍어주시고요. 레드 부분을.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보라색에 한번 찍고 옐로우에 한번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 점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빨간색 점을. 이렇게. 그러면 레드 계열 부분이 채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 지금 파란색 보시면 파란색 가만히 있어요. 파란색은 가만히 있고 지금 레드,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 부분들만 색상, 채도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부분적으로 해주는 기능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포인트 찍어주시면은 여기 자동으로 포인트가 생기고 그 부분 채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일부러 포인트를 여러 개를 이제 찍어줬지만 만약에 나는 이 빨간색 부분 채도로 떨어뜨리겠다. 그럼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표시가 되면서 얘를 위아래로 조절했을 때 채도 값을 따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같은 개념이겠죠.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휴하고 휴입니다. 컬러하고 컬러예요. 만약에 이 빨간색 부분을 다른 컬러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여기 빨간색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요. 이 레드 계열 부분이 색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색상 변경이, 그러니까 색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레드 계열 부분이 색이 다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런 부분. 자, 이번에는 휴하고 루마 부분인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색상, 내가 지정한 색상의 밝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뒤에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면요. 이 파란색 부분에 포인트가 생기고 가운데 있는 점을 위로 올리면 얘가 하얗게 되죠. 밑으로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별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아까 요 루마하고 세츄레이션 부분은 밝기 부분을 밝기로 조절을 해가지고 밝은 세츄레이션 채도 값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뭐 파란색 부분 찍고 자 위로 올리면 뭐 밑으로 내리면 지금 보면은 되게 뭔가 찢어지죠. 픽셀이 깨집니다. 내리면 거의 이제 채도가 좀 많이 빠져요. 채도가 빠졌어요. 위에도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 부분에서도 자 만약에 여기서 뭐 빨간색 부분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부분의 채도 값을 떨어뜨려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뭔가 어디에 뭐 긁힌 것 같은 먼지가 많이 묻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하면은 찢어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얘는 요 기능이에요. 커브 기능은. 자, 여기 컬러 휠 앤 매치 부분도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섀도우나 미드톤이나 하이라이트 부분 이제 나눠져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위아래 상하 스크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도 조절입니다. 명도 밝기 조절이에요. 어두운 부분의 밝기 조절, 중간 톤 부분의 밝기 조절, 밝은 부분의 밝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컬러 필터를 따로따로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는 기능인 거예요. 뭐 위에서 이제 필터 느낌이라든지 색을 넣어준다라든지 명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 번씩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적용 안 시킨다고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
섀도우 부분 올려주시면은 자 이제 어두운 색 부분들이 좀 밝아지는 거고요. 내리면 더 어두워지는 거고. 자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도 자 이렇게 밝게 어둡게 잡아주는 기능 요거 해주실 수 있고요. 미드톤 중간 톤 있는 부분들 중간 색조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도 조절인 거고 그 중간 부분을 약간 이제 또 색을 가미해 주는 기능인 거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영상 자체 전체적인 색감 톤 부분이 레드 계열이 많다 그랬을 경우 레드 계열이 많은데 거기다 초록색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색이 굉장히 탁탁해져요. 이렇게 약간 좀 탁탁한 느낌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그 옆에 있는 색깔, 레드 계열에다 좀 가미를 해주실 때는 옐로우라든지 아니면 마젠타라든지 이런 걸 좀 살짝 섞어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붉은 계열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 초록색으로 빼주신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가운 계열로 파란색 계열로 조금 빼주신다던가 살짝 이렇게만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은 색감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아예 영상 자체가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씩만 넣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여기 자 뭐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자 설명 조금씩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HSL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H는 이제 휴 위에서 좀 많이 봤죠. 여기 컬러 부분에서 보시면 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컬러를 얘기를 하는 건데 H는 이제 휴라고 해서 컬러를 얘기하고요. S는 요 세츄레이션 채도를 얘기합니다. 채도. 그리고 L은요. 여기 이제 루마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루마. 이제 밝기 명도 조절인데 루미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HSL이라는 이제 기능을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뭐냐 노이즈를 좀 빼준다든지 아니면은 자 블러 처리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내가 명도나 색조 조절을 해준다든지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들은 위에서 계속 봐왔어요. 그죠? 얘는 명도 조절, 여기는 이제 색상 가미해주는 색상 이제 위에다가 덮어 씌워주는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같은 기능이죠. 자, 템퍼러처, 틴트 이 부분과 콘트라스트, 화이트와 블랙의 경계의 선명도 조절해주는 거고 샤픈, 선명도 조절해주고요. 세츄레이션, 채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기능들이 다 밑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기능들을 나는 베이지 코렉션도 쓰고 크리에이티브도 쓰고 커브도 쓰고 컬러 휠도 쓰고 뭐 HASL도 쓰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커브에 있는 부분에서만 조금 많이 손을 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는 굳이 건드리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요게 이제 색상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쪽만 좀 파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여기 이제 비네트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볼 때 약간 외곽 테두리 부분이 살짝 어두운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이제 외곽 테두리 부분을 살짝 어둡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볼 때 가운데에다가 시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선을 가운데다 모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을 시켜주는 거죠. 영상의 집중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비네트 부분인데 여기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들인지.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다 수치를 왼쪽으로 다 몰아놓습니다.
이렇게 몰아놓고 하나하나씩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먼저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외곽 테두리가 화이트냐 블랙이냐 이걸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예, 영상에다가 효과를 집어넣고 있어서 자, 여기 자 얘네들 다시 다 제로로 가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 영상 테두리 외곽에 블랙이 됐습니다. 어마운트는 블랙과 화이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액자같이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난 이게 좀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미드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얘를 봤을 때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이게 적용이 안 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미드 포인트 부분이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 근데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더 작아지지 않고 여기에 마이너스 50이라고 입력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라운드니스를 한번 볼게요. 이 라운드니스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여기가 끄트머리가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둥근 네모 형태죠. 얘가. 근데 라운드니스를 키워주시면은 얘가 작아지면서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 외곽이 어두워진 거죠. 요거 라운드니스는 이런 기능이고요. 요런 모양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패더 값이 있는데 이 패더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마스크 한번 할 때 설명 잠깐 했었죠. 경계 라인, 요 경계, 어둠과 요 밝음 요 사이에 경계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뿌옇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자 지금 외곽이 어두워지고 가운데가 밝아졌죠. 그래서 미드 포인트 이 부분을 키워주면은 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 비네트 부분 들어가고 나서 얘가 이렇게 잡혔어요. 외곽이 살짝 어둡게 잡히고 가운데가 밝아지면서 가운데 시선을 모아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이게 시네마틱 느낌이에요. 영화 제작을 할 때 대부분 영화가 가운데로 시선을 집중을 시켜주기 위해서 외곽 부분을 살짝 어둡게 잡아줍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 자, 여기까지 루메트리 컬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계속 앞으로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